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로컬 뉴스입니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와 민주평통이 공동 주관하는 제8회 사랑의 천사포 쌀 나누기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조중식 호프웰 인터내셔널 회장은 사랑의 쌀 행사에 써달라며 $5,000를 기탁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7일 오후 둘루스 소재 한 식당에서 조중식 호프웰 인터내셔널 회장은 사랑의 쌀 행사에 써달라며 $5,000를 기탁했습니다. 8년간 지속해온 사랑의 천사포 쌀 나누기 행사에 매번 후원을 아끼지 않는 조중식 회장은 지난 8년 동안 민주평통과 라디오 코리아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천사포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며 라디오 코리아 방송을 통해 춥고 배고픈 동포가 많다는 것을 알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년간 민주평통과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가 합동으로 정말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사랑의 쌀 1,400호를 캠페인은 시작됐으며 얼마나 고마운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라디오 코리아 방송을 통해 춥고 배고픈 교민이 많다는 방송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저도 8년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에 조성영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회장은 조 회장이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앞장서준 것에 대해 늘 감사한다며 이렇게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운이 동포사회에 따뜻한 온정으로 깃들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기운이 동포사회에서 서로가 우리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한 온정이 깃들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또한 항상 해마다 조준 회장님이 깊이 관여를 안 해주셨으면 이 천사포가 이렇게까지 크게 발전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조준 회장님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에 박건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대표는 연말이면 천사포가 동포들의 정성스런 성금에 힘입어 항상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어 의미 있는 한 해로 마감해 준다며 이렇게 모아진 애틀랜타 동포들의 천사포는 디딤돌, 미션 아가페, 북한 주민 동포들을 위해 입을 보내는 행사, 그리고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아그네스 김, 이중원 목사, 스티브 씨를 비롯한 그 외 50여 명의 동포들에게 성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50명 넘는 대상자들에게 이제 성금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금을 전달해 줬는데 모든 거에는 이제 동포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어서 다행히 잘 행사를 치를 수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매년 첫 문을 열어주시는 조중식 회장님께서 또 첫 문을 열어주시는 행사를 가질 수 있어서 저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이렇게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와 민주평통이 공동 주관하는 사랑의 천사포 쌀 나누기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사 라디오 코리아는 내일 12월 9일을 제8회 사랑의 천사포 쌀 나누기 특별 생방송의 날로 정하고 모금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 모금 생방송은 청취자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뉴스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동시에 천사포 쌀 나누기를 함께 주관하고 있는 민주평통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몇몇 마켓 앞에서 가두 모금도 진행합니다. ARK 뉴스 김연경입니다. 조지아 남서부 지역에서 경찰 2명을 총으로 쏜 용의자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 용의자에 대한 현상금이 총 $30,000로 확대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 수사국인 GBI가 연방수사국인 FBI와 함께 경찰 2명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 민겔 램브릭에 대해 현상금 $20,000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피치 카운티, 바이론 그리고 포트밸리 경찰청 등이 가세해 $10,000 현상금을 걸어 현상금은 총 $30,000로 올랐습니다. 조지아주 수사국의 버넌 키넌 국장은 이 용의자를 매우 위험한 인물로 지적하면서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인 램브릭은 아메리커스 경찰관인 니콜라스 스말과 조지아 사우스웨스턴 주립대 소속 경찰인 조디 스미스에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스말과 스미스가 출동하자 현장에 있던 램브릭이 이들에게 여러 번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습니다. 스말은 바로 숨졌고 스미스는 현재 중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지에 따르면 램브릭은 2003년부터 불법 감금, 단순 폭행, 주거 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램브릭은 납치 및 기타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현재 조지아 수사국 요원 30명을 비롯해 20개 에이전시가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램브릭을 체포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GBI의 키넌 국장은 현상금이 걸린 경우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 정보를 제공해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램브릭을 발견하는 경우 그가 매우 위험한 인물인데다 무기를 휴대하고 있으므로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를 목격하는 경우 911에 알리고 관련 제보는 911이나 크라임 스토퍼 핫라인인 229-924-4102를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이상 RK 뉴스 이서영입니다. 수요일 새벽 고급 승용차인 마세라티를 운전하던 남성이 브룩헤이븐 한 주택으로 돌진해 충돌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고는 수요일 새벽 3시경 디캡 카운티 지역 노스 드루이드 힐즈 로드와 레녹스 파크 블루버드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사고 발생 전 이 운전자를 버케드 지역에서 단속했으나 그가 브룩헤이븐으로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2 뉴스에 따르면 숨진 운전자는 차선 이탈과 위법 주행 등의 교통 위반 행위로 단속을 받았으나 순찰대가 차량으로 다가가자 현장을 도주했고 순찰대는 이들을 뒤따랐습니다. 도주하던 차량은 브룩헤이븐에 위치한 한 주택으로 돌진했으며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동승하고 있던 여성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숨진 운전자는 44살의 벤스 웨스톤 주니어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으로 둘루스 지역 거주자였습니다. 순찰대는 음주와 과속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과 KAC 애틀란타 지부는 어제 저녁 제5회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행사를 애틀란타에서 개최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어제 7일 저녁 제5회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행사가 틀을 벗어난 자신만의 성공 방식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과 KAC 애틀란타 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미 동남부 지역의 각계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는 한인 차세대를 포함한 1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차세대들은 대부분이 1.5세와 2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축하하는 김성진 애틀란타 총영사를 비롯해 조중식 호프웰 회장, 백이성 한인회장, 오유재 월드옥타 전 회장처럼 1세들도 참석했습니다. 매년 애틀란타에서 열리고 있는 한인 전문의 차세대의 밤 행사는 2012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주 애틀란타 총영사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코리안 아메리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차세대들의 교류와 새로운 네트워크의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한영사를 전했습니다. I have a simple message for you tonight. We are the inheritors of 5,000-year long proud Korean heritage. So please be proud of being a Korean American and be proud of Korea, your motherland. I look forward to seeing this event grow in the years to come, even with even more diverse composition and higher turnout. 이어 마이클 박 한미연합회 KAC 회장은 차세대 네트워킹 행사를 위해 많은 후원자와 KAC 멤버들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적인 서비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차세대들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코리안 어메리칸의 지역사회를 위해 대변하고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se gentlemen truly represent pillar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s many may know, depending on who you speak to, Atlanta is considered the third or fourth largest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the U.S., and that simply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the gentlemen seated here in front of me today. They really have laid the foundation for our community here, and I feel that it's up to us, the next generation, to pick up the mantle and take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moving forward. If you all would please join me in welcoming these gentlemen and thanking them for their contributions, I greatly appreciate it. 어제 차세대 네트워킹 행사에는 음악계에서 혼을 담아 작곡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로도 명성을 인정받아 세계 각지로 투어를 다니는 재진 씨의 특별한 연주 무대가 진행돼 분위기를 한층 더 열기가 가득한 무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만찬 후에는 한인 2세인 스팍스 그루브 박민수 대표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박민수 키노트 스피커는 대형 컨설팅사의 마케팅, 광고 기획을 전담하고 있는 스팍스 그루브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로서 지난 20년간 다수의 수상 경력과 성공 사례들로 광고계를 선도하며 주목받아왔습니다. 박 대표는 이날 참석한 차세대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때 가져야 할 마인드와 관점을 경험해온 삶을 비추어 전했습니다. Because people wrestle with what's going to happen next all the time. Everybody wrestles with that. And the question really is, what do you want to have happen? And what do we do right now, today, tomorrow, that puts programs in place, that changes processes, that reimagines what you do, make, sell, to actually allow the thing that you really want to have happen in the future happen. 한편 변호사, 회계사, 의사, 교수, 과학자, 상공인과 같은 전문 직업군에 종사하는 한인 차세대들은 이런 네트워크 행사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주최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 차세대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의 발전은 미국 주류 사회 내 한인 동포사의 위상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ARK 뉴스 김연경입니다. 케이블 뉴스 채널 CNN의 전현직 흑인 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인종차별 소송을 냈습니다. 어제 AJC에 따르면 CNN 흑인 직원들을 대변하는 데니얼 미천 변호사는 흑인을 차별하는 권력 남용, 정실 인사, 보복 인사, 차별 등을 발견했다며 CNN 방송과 TBS는 물론 두 방송사의 모 회사인 타임워너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소장에는 CNN의 전직 경영관리 직원 슬레슬리 헨리, TBS 방송의 현직 고위 매니저인 어니스트 콜버트 등 최대 30명의 흑인 직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천 변호사는 지난 1월 CNN을 상대로 5천만 달러의 보상을 바라는 인종차별 소송을 따로 낸 현직 CNN 프로듀서 드웨인 워커의 소송을 대리하다가 CNN과 TBS 등 언론 재벌 테드 테너가 운영하는 미디어에서 다른 흑인 차별을 사실을 발견해 집단 소송도 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워커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CNN이 자신을 13년간 승진 발령을 내지 않고 백인 동료를 위해 자신을 자주 승진 대상에서 누락했다며 이 회사를 제소했습니다. 어제 조지아주 북부 연방지법원에 낸 40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흑인 방송인들은 직무평가, 보상,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들은 또 터너 계열의 매체에서 흑인의 해교율이 백인보다 훨씬 높은 데 반해 승진 속도는 더디다는 자료도 곁들였습니다. 미천 변호사는 3년간의 차별 사례를 모아 이번 집단 소송을 준비했다면서 흑인 직원들은 흑인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식의 편견에 사로잡힌 상관의 모욕도 견뎌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틀란타 한인은행인 메트로시티 은행이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뉴저지와 뉴욕 지점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메트로시티 은행이 어제 7일 12번째 지점인 포트린 뉴저지 지점 오픈식을 갖고 오늘 8일에는 13번째 지점인 베이사이드 뉴욕 지점의 오픈식을 개최합니다. 메트로시티 은행은 메트로 애틀란타의 6개의 지점과 엘라바마의 2개 지점을 비롯해 버지니아의 1개 지점과 대출사무소,
텍사스의 2개 지점, 베이사이드 뉴욕 지점의 대출사무소로 총 13개 지점과 2개의 대출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나경 회장은 새로운 브랜치의 선정을 위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마침내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인 뉴욕, 뉴저지에 지점을 오픈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고객들에게 향상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금융 파트너가 될 것을 밝혔습니다. 김하생 행장은 메트로시티은행은 뉴욕, 뉴저지 고객들을 위해 최고급 인력과 시설을 배치했다며 뉴욕, 뉴저지 지점들이 메트로시티은행의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트로시티은행은 2006년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설립됐으며 수년간에 걸쳐 SBA 대출 1위를 차지하고 주택 모기지와 USDA 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범 10년 만에 총 자산 10억 8,900만 달러, 총 예금 8억 7,500만 달러, 총 대출 9억 900만 달러로 외형과 수익 면에서 모두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ARK 뉴스 김연경입니다. 내일 금요일부터 제1회 애틀란타 차이니즈 랜턴 페스티벌이 센테니얼 올림픽 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애틀란타 센테니얼 올림픽 파크에 대형 수공예 꽃, 3층 높이의 파고다, 200피트 길이의 차이니즈 드래곤 등이 등불로 환하게 밝혀집니다. 차이니즈 랜턴 페스티벌이라 불리는 이번 등불 축제는 센테니얼 올림픽 파크 개장 20주년을 기념해 조지아 워드 콩그레스 센터 관리청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등불 축제를 장식하는 25개의 대형 등불 등 알록달록한 작품들은 모두 중국 현지의 작가들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행사장 부스에는 아티스트들이 식용 슈가 드래곤과 차이니즈 페인팅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고개, 무용, 연극 등 라이브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의 총 감독이자 프로젝트 관리자인 제시 리는 이번 행사가 전통적인 중국 음력설 기념 행사를 반영해 기획한 것이라면서 중국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흠뻑 느낄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축제는 이번 주 금요일인 12월 9일 시작되며 내년 1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이며 당일 티켓 구입은 밤 10시까지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입장료는 성인 16달러, 어린이는 12달러로 4명 이상의 가족에게는 어린이 요금이 적용됩니다. 행사장 입구는 앤드류 영 인터내셔널 블루버드와 센테니얼 올림픽 파크 드라이브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로컬 뉴스였습니다.